여러분들을 광화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옥으로 모시고 이렇게 윈도우 10에 대해서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뒤에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윈도우 10을 이미 업그레이드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오셨는데 맥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 굉장히 이색적인 자리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7월 29일 날 윈도우 10이 전 세계 190개국에서 동시에 출시가 됐습니다. 또 윈도우 10이라서 한국에서는 창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 또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계속 차지하면서 가장 핫한 아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가장 핫한 아이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가와 그리고 IT 동아 매체에서 주최한 이 행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투자해주신 시간 아깝지 않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시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강사로 와주신 분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핫한 분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여러 차례 소개가 됐고 또 군사 전문가, 그 밀리터리 덕후로도 알려져 있는 저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플랫폼 사업본부의 김영욱 부장님을 모시고 먼저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밀리터리 전문가로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그리고 화면을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10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 다들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넷북에도 윈도우 10이 과연 설치가 될 것인가 라는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예쁜 사과마크에 불이 들어온 컴퓨터도 가끔 보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다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게 초창기 컴퓨터는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뒤에서 줄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생각해보면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 컴퓨터는 어떻게 배웠느냐면 근처에 있는 대학에 있는 컴퓨터를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컴퓨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단말기하고 그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엄마들이 돈을 모아서 육성회비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그 시간을 준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하고 그 친구들이 그걸로 게임도 만들고 코딩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애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추가적인 육성회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모든 기술은 저 멀리 있다가 점점 더 사람한테 가까워지면서 발전합니다. 발전기만 생각해도 지금은 대용량의 어떤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집집에 하나씩 발전기가 놓이는 그런 시대까지 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저 멀리 대학교나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컴퓨터를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어느 순간부터 PC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 책상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책상에 앉아서 손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발가락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뭐냐? 라고 봤을 때 이제 이 PC 다음 세대가 뭘까요? 그 다음에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의 시대가 열렸죠. 책상 옆에 있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과 함께 같이 컴퓨터가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태블릿이 돼서 나타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태블릿이 있죠. 그렇죠? 네, 이 태블릿의 이름이 뭘까요? 네. 들어들리네요. 정확하게. 예.
인텔에서 제공하는 10만 원 정도의 네, 안티바이러스 인터넷 시큐리티를 드릴게요. 네,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가는 맛이 있죠. 이제는 컴퓨터가 무릎 위에서 다시 사람 팔뚝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람 몸에 이제 차는 컴퓨터까지 이제 발달이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웨어러블 개발하시는 업체를 만났더니 그 스마트 귀걸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왜 귀걸이를 만들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남은 게 귀걸이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거 참 좋아요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센서나 전자장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자, 그래서 아무튼 모든 기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건 컴퓨터가 있는 쪽으로 사람이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제한적인 공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 눈에 띄는 디바이스로 그때그때 잠깐 접속해서 그때의 필요를 충족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장소로 바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에서 윈도우즈라는 게 그냥 PC에 깔려있는 하나의 운영체계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를 너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10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윈도우즈 10이라는 게 그냥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엑스박스, 그리고 사무 인터넷용 요만한 컴퓨터에까지 다 똑같은 윈도우즈 10이 다 들어가는 걸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게 다 윈도우즈 10이고요. 사람들은 나한테 지금 현재 제일 가까이에 있는 가장 적절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 손에는 윈도우 폰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윈도우즈 10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PC에서 지금 쓰고 있는 앱을 빼서 여기다가 넣으면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막 일을 하다가 바깥에 나갈 때는 폰을 들고 나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사용할 때는 다시 PC에서 붙여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중에서 윈도우즈 폰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저기 한 분. 네. 역시 똑같은 안티바이러스. 네. 네네. 오늘 경품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자, 윈도우폰 많이 도와주십시오. 언젠가는 좋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윈도우즈 10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냐면 컨티뉴움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 컨티뉴움이라는 기능은 사람들이 그냥 PC에서 내가 사용하던 경험을 태블릿으로 혹은 또 태블릿에서 사용하던 경험을 다시 PC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해줍니다. 자,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PC는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결한 PC인데 지금 현재 이 PC는 태블릿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저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태블릿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을 이렇게 딱 떼면 화면이 태블릿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딱 붙이면 다시 PC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걸 아까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컨티니움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PC에서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조그만한 버튼이 있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자, 여기 요 버튼이 있죠. 조그만한 거. 이게 윈도우즈 10에서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액션 센터라는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보면 태블릿 모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 제가 태블릿을 밑에 있는 이 키보드를 딱 떼면 자연스럽게 태블릿 모드로 들어가고요. 붙이면 다시 PC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걸 뗐다 붙였다 안 하고 여기는 이 버튼을 눌러도 똑같이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작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데스크탑 환경인데 이걸 태블릿 모드로 바꾸게 되면 자, 바로 앱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터치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태블릿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일반 PC처럼 데스크탑 환경이 나타납니다. 자, 윈도우즈 8.0, 8.1에서는 앱을 실행을 시키면 앱 하나가 그냥 화면에 가득 찼죠. 그렇죠? 근데 윈도우즈 10에서는 여기서 제가 앱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앱이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죠. 필요한 만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게 사람들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10에서는 앱도 그냥 데스크탑 프로그램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태블릿 모드로 제가 바꿔볼게요. 태블릿 모드로 이렇게 바꿔보면 다시 풀 사이즈로 바뀌죠. 바로 태블릿이 된 겁니다. 이때 내가 두 개의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이면 둘로 나눠서 이제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윈도우즈 8.0부터 되었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능이죠. 도와주세요. 이제는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패턴 자체가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XP나 7에서 안 넘어오고 버티다가 이제 윈도우즈 10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미 윈도우즈 8.0 혹은 8.1에서 태블릿으로 열심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선택은 고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예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방금 짧고 나직하게 굉장히 독스러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Alt F4 단축키죠. 그렇죠? Alt F4를 누르면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거 X자 누르겠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자, 이번엔 제가 또 다른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다시 앱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포토 앱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네, 제 개인 취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네, AOA에 있네요. 네. 자, 여기서 제가 태블릿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태블릿 모드에서는 윈도우즈 8.0 때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정답은 아까 맞췄던 꼬마 친구가 했는데 효과음을 여기서 넣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훈훈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종료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 대표적인 앱이 아니라 앱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종료가 되는데 자, 제가 메모장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메모장은 누가 봐도 이건 앱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반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앱처럼 동작이 돼요. 그리고 앱을 종료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종료가 되죠. 자, 이 메모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역시 위에서 아래로 하면 종료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데스크탑에서는 그냥 데스크탑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태블릿 상태에서는 그냥 태블릿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져서 이걸 구별을 해서 종료를 시키고 선택을 해야만 됐는데 이제는 그냥 원래 사용하시던 방식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컨티뉴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컨티뉴움이 홈 버전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앞으로 나올 이 윈도우즈 폰을 들고 다니다가 외부 모니터에다가 연결하면 폰 화면에 그냥 폰 화면이 나오고 외부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외부 모니터 화면이 마치 컴퓨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폰을 이렇게 딱 연결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폰에도 보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바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자유일까요? 종교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이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폰에서 모니터를 연결해서 지금 엑셀을 실행시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Continuum for Phone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폰에서는 안 되고 앞으로 나올 윈도우 폰에서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죠? 다들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바이스는 하루 종일 나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 하루에 2시간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얘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정은비랑 화장실에도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인 정보나 민감한 정보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정보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럼 보안 레벨을 높여야 되는데 보안을 높이면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어져. 패스워드가 길어지죠. 그렇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메일박스에 접속하는 순간 보안 정책이 내려오면서 정기적으로 메일을 바꿔야 되고요. 규칙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60일 단위로 계속해서 패스워드를 창작하는 고통에 시달려요. 게다가 이전에 사용했던 패스워드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창작의 고통이 거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면 패스워드 말고 뭔가 다른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방식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바로 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핀 번호. 자, 핀 번호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정창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예전에 윈도우즈 8.0 때는 설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는 설정 여기 이렇게 시작 메뉴를 눌러보시면 네, 여기 설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일반인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배웠으니까 약간 전문가처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손을 안 대고 단축키로 설정을 불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로 윈도우 키하고 I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나타납니다. 뭐 많이 쓰는 키는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서 잘난 척할 때 굉장히 유용한 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 예, 똑똑한 오빠 아니면 똑똑한 아빠 예,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계정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정 정보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제 계정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예, 저자 사이드를 하고 있는 사진. 네, 책이 참 안 팔리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자, 여기 보면 로그인 옵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그인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몇 가지 버전들이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암호가 있죠. 이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바로 그 암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핀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핀. 자, 핀은 뭐냐면 그 4자리 혹은 6자리 혹은 그 이상의 길이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조합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이렇게 막 입력하는 것보다 여기 태블릿에서 숫자로 입력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빠르기도 한데 이게 보안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든 이 핀 번호는 네트워크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ID 패스워드 치면은 어딘가에 있는 서비스에 가서 이 사람 ID 패스워드가 맞느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꼭 가로채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암호화는 시켜놓지만 근데 핀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이 컴퓨터 안에 보안을 담당하는 칩이 있습니다. TPM이라고 하는 그 보안 칩셋이 있는데 거기에 보안 정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그인 할 때는 그 칩에 있는 정보하고 바로 비교해서 맞으면 바로 쫙 열립니다. 자, 제가 핀으로 한번 로그인해 볼게요. 자, 제 PC가 이렇게 있고, 자, 제가 로그인 옵션에서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 예, 여기에 숫자 기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제 패스워드를 결국 공개하게 되네요. 이렇게 핀으로 바로 로그인합니다. 방금처럼 제가 이렇게 로그인할 때는 이 정보가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는 움직여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른 PC를 사용을 하면 여기도 핀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핀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PC에서는 핀이 똑같지는 않겠죠.
각각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핀을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밑에는 이런 게 생깁니다. 자, 윈도우즈 헬로우라는 게 생겨요. 이건 뭐냐면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체 인식 정보가 바로 지문이죠. 그래서 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바로 로그인하는데 이건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두 번째가 얼굴을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굴. 자, 요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용 PC를 사용해야 돼서 제가 잠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네, 곧 나올 거예요. 네, 나와야만 합니다. 네,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 제가 헬로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하지 않고 자, 이번에는 어떤 정보를 이용할 거냐면 그 사진이나 다른 뭐 태블릿에서 그 사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걸 제가 잠궈 볼게요. 자, 잠궈 보면 회원님을 찾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얼굴만 됐을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죠. 근데 제가 직접 안 가고 사진을 갖다 대면 절대 로그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전용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에 나오는 카메라가 지원이 되는데 그걸 사용하면 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사진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얼굴의 굴곡을 인식을 합니다. 자, 제가 이거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계정에서 로그인 옵션 그리고 헬로우에서 얼굴 인식 향상을 해볼게요. 자, 핀 번호를 자, 제가 나왔죠? 자, 설정됐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등록해두면 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가까이만 가면 바로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 기능이 자, 잠깐 나왔다가 저를 찾을 때 네,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뭔가 저를 찾아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만 보면 바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 10에서는 사용자의 편리함과 동시에 보안도 한층 더 강해진 방법들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바로 윈도우즈 헬로우라는 기능이고요. 앞으로 지문이나 아니면 안면 인식 이런 거 말고도 홍채 인식도 이 기능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면 통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로 인식하는 확률이 10만 분의 1입니다. 네, 이 정도면 제가 다시 태어나서 소녀시대가 될 확률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네, 무리수였나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 더 개인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힘입어 시작 메뉴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네. 윈도우즈 10 하면 다들 시작 메뉴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렇게 시작 메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시작 메뉴를 보면 여기만 보면 윈도우즈 7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윈도우즈 8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합쳤습니다.
굉장히 2배로 좋아진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타일을 보면 앱을 일일이 실행시키지 않고도 보면 자, 지금 현재 기상 정보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 이 시장 메뉴가 너무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대로 이걸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그룹 이름을 뭐 1, 2, 3, 4 자, 이렇게 그룹명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윈도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날씨가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날씨의 크기를 뭐 이렇게 보통으로 줄이면 다시 작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타일을 계속 꾸밀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이 왜 지원이 되냐면 사람들의 패턴을 계속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파워 유저인 척하지만 실제로 쓰는 프로그램이 17개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깔아놓으면 웬만한 프로그램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년에 한 번씩 쓰는 앱들은 어디 있냐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든 앱이라고 있죠. 네, 여기에 가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모든 앱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죠. 그래서 찾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그 첫자를 딴 글자가 보이죠. 네, 아무거나 하나 딱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머시기를 찾을 때는 M을 찾아서 이렇게 오면 바로 이쪽 기능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아졌어요. 네. 도와주십시오. 자, 이게 바로 시장 메뉴가 달라졌다. 우리 시장 메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능은 코타나입니다. 헤이 코타나라고 하면 코타나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섹시한 여성분은 아직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수용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여기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코타나에 대한 시연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목 놓아 불렀는데 네, 굉장히 예쁘고 도도하고 능력이 있는 여자친구가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걸 하려면 또 다른 PC를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제가 영문판에다가 영문판에 설치한 PC가 또 따로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해줘요. 뭐 내일 일정이 내가 어떤 게 가지고 있니? 내일 일정이 어떤 게 있니? 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줄은 뭐냐면 내가 다음에 식료품 가게에 갈 때 계란을 사라고 알려줘. 라고 하면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딱 갔으면 바로 계란 사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How is Microsoft start doing today? 이건 정말 위험한 질문이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얼마니? 시연할 때 떨어진 거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주가로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영문판에서 최신곡 100곡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플레이 핑크 메모리라고 하면 에이핑크의 신곡들이 재생이 됩니다. 네, 신곡 앨범의 이름이 핑크 메모리죠. 네, 역시 에이핑크도 도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성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윈도우즈 10의 생산성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기능이 사실은 시장 메뉴가 아니라 바로 이 버추얼 데스크탑입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 파워포인트가 나와 있는 바탕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시연하는 바탕화면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실행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데스크탑 1번과 2번이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사실은 제 노트북은 화면이 하나인데 마치 바탕화면이 2개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는 여기에는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가운데는 시연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은 세 번째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드려요.
안 그러면 파워포인트 맨날 종료하고 또 들어갔다가 또 하면 굉장히 렉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업 보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기에서 새 데스크톱 누르면 이번에는 바탕화면이 이렇게 3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10개, 20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3~4개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 번째 바탕화면에 제가 또 사진 앱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계속해서 제 얼굴이 자, 두 번째 바탕화면이고 첫 번째 바탕화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터치를 이용을 해서 이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와서 오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럼 또 뭘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점점 동화되고 있어요. 단축키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윈도우 키, 방향 키를 누르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렸더니 모 회사의 이사님께서는 바탕화면을 2개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바탕화면에는 엑셀, 그리고 두 번째 바탕화면에는 주식 거래를 띄워놓고 여기다가 뭘 하나 달아놓고 자기 위에 상무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하면서 데스크탑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언젠가 한 번은 들키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단축키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써야 할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 컨트롤 윈도우 D키를 누르면 컨트롤 윈도우 D키를 누르면 새로운 바탕화면을 만들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바탕화면이 4개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빠르게 키보드만 이용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액션 센터가 있는데, 자, 이 액션 센터는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방금 윈도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궁금할 때는 이 위쪽에 보면 어떤 메시지 같은 걸 여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와이파이 껐다 켰다 하고 하는 게 거기 다 있죠. 여기 액션 센터에 가면 그런 게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모드나 연결, 모드 설정, 뭐 메모, 블루투스, 위치, 와이파이, 비행기 모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만약에 메모를 선택을 이렇게 하면 바로 원드라이브가 떠서 원노트가 떠서 여기다가 바로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원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면 뒤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에 자동으로 다 동기화 됩니다. 다 공유가 돼요. 그래서 뭐 내게 아닌 거에는 공유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PC에도 여기다 메모를 하면 다 자연스럽게 공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앱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제 메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뭐가 와 있을지 항상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자, 많은 것들이 왔는데 자, 이 중에서 자, 먼저 이 호텔닷컴에 보니까 이탈리아가 좋네요. 자, 눌러보면은 해당되는 웹사이트로 지금 메일 앱에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됐고요. 웹사이트로 연결됐는데 지금 현재 실행 중인 이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뜹니다. 가장 표준적인 브라우저고 가장 가벼운 브라우저입니다. 그리고 PC뿐만 아니라 폰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여기는 또 한 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이탈리아를 가고 싶어요. 로마, 프렌치 이런 데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기 위해서는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결제보다 더 중요한 결제가 남아있죠. 예, 여자친구나 집사람의 결제가 먼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쓰기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갈까?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싼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 위에 있는 이 공유 버튼이 있는데 공유 버튼을 누르면 바로 메일로 이걸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기. 네, 지난번에 이거 시연을 했는데 잠시 뒤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안 돼라고. 자 이렇게 해서 웹에서 보이는 것들을 바로바로 다른 사람한테 메모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역시 엣지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앱 중에 아까부터 자꾸 뜨고 있는 네, 엣지 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바탕화면 중에 저기 보면 사진 앱입니다. 예,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앱인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안구 정원을 위해서 AOA에 소련을 띄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사진 앱은 그냥 사진을 보기만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윈도우즈의 사진 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수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자, 이렇게 필터를 적용해 보거나 네, 어떻게 해도 예쁘네요. 네, 환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색 보정을 하고 싶은데 색 온도를 좀 더 따뜻하게 바꿔보고 싶어요. 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바뀐 게 보입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예쁘게 바꾼 다음에 자 다른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선택적 포커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자 얼굴만 하이라이트가 되네요. 네, 순식간에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네, 좋네요. 다들 이렇게 숨을 죽이고 보는 대본은 이게 처음일 거예요. 네, 요즘 굉장히 핫하죠, 설연. 네.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앱들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어는 예전에는 PC 따로 폰 따로였는데 이제는 PC, 폰, 엑스박스의 스토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접속하는 디바이스에서 필요한 앱을 바로 다운받아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세팅은 아까 보여드린 바대로 똑같은데 한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세팅이 자, 아까 윈도우 키하고 I를 누르면 세팅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못 찾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검색창에다가 제어 판이라고 치시면 옛날 방식의 컨트롤 판넬이 제어 판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약간 후미진 메뉴들이 있어요. 뭐 네트워크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에 있던 제어판을 불러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일단은 가볍게 모든 디바이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윈도우 10이고 그 다음에 점점 더 개인화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맞는 운영체계가 되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바탕화면이 여러 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앱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예전에 잡스만의 소유물이었던 One More Thing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윈도우 10이 이제는 요만한 손바닥만한 컴퓨터에도 이제 다 설치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라즈베리 파이 2라고 하는 장비인데 오픈 마켓에서 5만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게 막 바탕화면이 다 뜨고 이런 컴퓨터가 아니라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까지 윈도우 10이 다 똑같이 올라와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질 거고요. 앞으로 윈도우즈는 하나의 서비스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용하는 수도 계속 개선되어 나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동아리 강윤종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방금 전 부장님의 잘 들었고요. 사실 부장님은 이제 나와서 따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짬이 안 되는 관계로 제가 스스로 소개해야 합니다. 예, 저는 이제 IT 동아리에서 윈도우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여기서 잠을 듣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제가 강의 보고 듣는 것들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와서 많은 걸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사실 큰일 났어요. 조금 전에 부장님이 많은 걸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미 할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절반 이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윈도우 10 얘기하기 전에 잠깐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 혹시 윈도우를 검색하실 때 윈도우라고 검색하시나요? 아니면 윈도우라고 검색하시나요? 윈도우고요. 방금 전에 윈도우라고 하신 분 진짜 손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알다시피 오늘 상품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는 이 운영체의 정식 이름은요 윈도우가 맞습니다. 물론 S가 붙어있기 때문에 윈도우 드라고 발음해야 하지만 S가 안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웃기게도 언론들은 다 이걸 윈도우라고 써봅니다. 왜? 이 국어 이제 표준 표기법에 따르면요 O 발음은 O로만 발음해야 돼요. 때문에 헬로우도 사실 헬로우가 아니고요 헬로우라고 써놔야 되죠. 그래서 언론은 윈도우라 쓰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코끝이 윈도우라 쓰고 이렇게 둘이 동시에 쓰는 이런 희극 같은 일이 좀 종종 벌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때문에 윈도우를 검색하실 때 정보를 얻으려고 그럴 때 윈도우로 검색하시만 하지 말고 윈도우도 검색하시면 또 이제 그 반만큼의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얻고 싶은 윈도우에 관해서 얻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실 때는요 윈도우랑 윈도우 두 개 다 검색하시거나 저 하나만 검색하셔야 한다면 윈도우로 검색하세요. 문은 어차피 안 써도 윈도우로 검색하시면 윈도우 동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하실 때는 윈도우 물론 윈도우가 맞아요. MS가 윈도우라고 살았어요. 자 이제 윈도우 10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의 가장 큰 특징은요 좋게 얘기해야죠. 윈도우 7과 윈도우 8.1의 장점을 하나로 모은 겁니다. 윈도우 7은 PC용 운영체제였습니다. 노트북 아니면 이제 PC 이런 데서 쓰기 좋았죠. 윈도우 8.1은 태블릿 PC용 운영체제였습니다. 즉 태블릿 PC에서 쓰기 좋았어요. 바꿔 말하면 윈도우 7은 태블릿 PC에서 쓸만하게 못됐고 윈도우 8.1은 PC에서 쓸만하게 못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둘이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이제 사용자들에게 선택의 권한이 온 거죠.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누르면은 윈도우 7에 익숙한 사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윈도우 8.1 태블릿 PC에 익숙한 사람은 태블릿 모드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 쓰시면 됩니다. 터치 스크린은 이게 더 편한 거죠. 즉 사용자한테 선택의 권한을 준 거예요.
다른 특징은요,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일단은 윈도우 10은 윈도우 8.1과 사양이 동일합니다. 윈도우 7과 사양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윈도우 7은 200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PC는 듀얼코어가 여전히 듀얼코어네요. 듀얼코어가 듀얼코어로 변했긴 했지만 그만큼 성능이 막 확연히 뛰었는데 원하는 사용 그대로라는 거죠. 즉 지금은 저하향 PC를 맞추더라도 윈도우 10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 6년 전쯤에 나온 PC에도 윈도우 10을 설치해서 더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부팅도 더 빨라졌어요. 윈도우 7은 SSD를 끼고 부팅하면 한 15초 정도 걸리는데 윈도우 8은 한 8초, 1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윈도우 10은 SSD를 끼고 부팅 몇 초 걸릴까요? 7초. 아쉽게도 답이 안 나오네요. 7초 걸리더라고요. 1초 빨라졌습니다. 네, 어쨌든 빨라지긴 빨라진 거니까요. 또 그리고 윈도우 10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윈도우 10을 MS가 소개하면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서비스로 제공하는 윈도우. 이게 너무 어려운 용어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기능 업데이트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윈도우 7을 사시고 그대로 패치라든가 업데이트는 많으신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패치를 받으면서 윈도우 7이 뭐 기능이 변한 거 있나요? 변한 적 없죠. 그냥 보안 업데이트, 아니면 드라이버 업데이트, 버그를 해결해주고 그런 업데이트만 제공했습니다. 윈도우 8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이름이 바뀔 때만 기능이 변해왔습니다. 윈도우는 지금까지. 그런데 윈도우 10은 다릅니다. 윈도우 10은 이제 MS가 지속적으로 기능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안 업데이트, 버그 업데이트 물론 제거하고 기능 업데이트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예로 다음 주에 윈도우 10 프리뷰를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첫 번째 업데이트가 제공될 거예요. 무슨 업데이트냐면 무료 메시지 앱이 들어옵니다. 윈도우 10에.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서비스 업체들의 걸 좀 베낀 감이 없지 않은데 여기서 언급해서 안 되는 일이죠. 사과라든가 아니면 G로 시작하는 회사라든가 그 회사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기능과 비슷한 기능인데 일단 그 기능이 이제 윈도우 10에 들어오고 또 그걸 통해서 이 태블릿 PC 사용자끼리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MS가 좋게 말해준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사용자들은 왜 윈도우 10을 사용해야 할까요? 윈도우 10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와, 진짜 많이 하셨네요. 30%가 넘으신 것 같습니다. 왜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저요. 네. 완전해서 무료로 업데이트를 제공해줬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잘 알고 있네요. 내가 이걸 계속 드리고 싶은데 아까 여 부사님이 드렸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윈도우 10의 가장 큰 특징, 공짜예요. 일단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양잿물 마시면 안 됩니다. 죽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죠. 윈도우가 가격이 보통 12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 합니다. 그 정도의 가격을 물론 MS가 그걸 공짜로 뿌린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은 야 너 방금 비켜 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윈도우 10의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윈도우 10을 무료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강수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의 3분의 1이 업데이트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 배포한 지 3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1,400만 명에 이른 사람이 1,300만 명 정정하겠습니다. 1,300만 명에 이른 사람이 벌써 윈도우 10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옛날에 3일 만에 윈도우 8이 1,300만 대나 팔리던가요? 안 팔립니다. 100만 대 팔릴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이거 벌써 13배 이상의 그 효과를 거뒀고 더군다나 이것도 이 속도가 제한돼 있어서 1,400명밖에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업데이트가 들어가면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일단 무료가 제일 큰 특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익숙합니다. 사용자 명이 윈도우 7과 똑같아요. 윈도우 7과 익숙한 사람 윈도우 7으로 윈도우 8.1로 익숙한 사람 윈도우 8.1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7 사용자들이 풀어드릴 수 있고 윈도우 8.1 사용자들이 풀어드릴 수 있고 쉽게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셔도 별다른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영욱 부사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만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또 7가지 특징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일단 이걸 또 들어야 돼요? 라고 하실 거예요. 예, 시작 메뉴가 돌아왔습니다. 시연 이제 안 할게요. 지겹잖아요.
어쨌든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인데 지금 1교시는 지금 영어부장이니까 저는 일단 가볍게 특징만 얘기하고 2교시는 직접 바꿀 수 있는 그 시연이라든가 따라할 수 있는 방법 따라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2교시 때 이 바꾸는 방법 3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것도 또 나왔어. 편리한 가상 데스크탑. 예, 아까 왜 편리한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걸 그러면 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상 데스크탑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 혹시 모니터를 2개 이상 쓰신 분 계신가요? 아직 모니터 2개 이상 쓰신 분 생각보다 적네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데스크탑이 더욱 빛나는 겁니다. 모니터를 2개 써보면은 진짜 편해요. 왜냐? 이쪽에 인터넷을 띄워놓고 이쪽에 워드를 띄워놓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을 합니다. 인터넷 보면서 기사를 베껴 쓰는 거죠. 이렇게 편하죠. 기사 나온 거 있네. 이렇게. 세 번째는 뭘 띄워놓을까요? 주식을 띄워놓으면 돼요. 물론 저 주식하다 망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만 얘기해서 800만 원 투자했다가 감자하는 바람에 마음이 아프네요. 네. 나중에 감자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몰래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파일 띄워놓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화면을 3개 띄워놓고 나는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서 일하는 겁니다. 시선 바꾸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하니까. 가상 데스크탑은 어떻게 하느냐? 가상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여러 개 일단 띄워놓습니다. 다만 화면은 하나니까 저는 그 화면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축키를 통해서 난 시선 고정되어 있고 손가락 한 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 얼굴이 움직이지 않고 모니터가 화면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웹브라우저를 띄워볼까요? 예, 웹브라우저. 이건 일반적인 화면. 이렇게 내가 프레젠테이션 화면. 제 시선은 이 모니터에 꽂혀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이 사용자분들의 시선도 이 모니터에 프로젝션에 꽂혀 있지만 얼굴 시선 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가지 정보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가상 데스크탑을 씀으로써 더욱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기능은 리눅스와 애플 OS 10에 있던 기능인데요. 윈도우 10에 이제 들어왔어요. 좀 많이 늦었죠. 하지만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편히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가상 데스크탑은 몇 개까지 생성할 수 있을까요? 좀 많습니다. 예, 일단은 저도 정확한 숫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왜냐? 500개까지 만들어 보고요.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다시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500개 이상을 사람들이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500개 이상도 만들었는데 그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쓸만하고 필요한 거는 3개에서 6개 정도는 충분해요. 모니터도 3개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감점 주체를 못 보죠. 어떻게 보라고? 목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3개에서 6개 정도를 일단 만들어 두시고 바꿔가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또 얘기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부장님 원래 사실 부장님이 오늘 바쁘셔가지고 못 해주실 줄 알았는데 또 여기 많이 모이셔가지고 또 여기 이제 200명이 여기 오셨는데 한번 직접 강의를 해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저 대신 하셔서 제가 이 부분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좋게 됐습니다. 이제 엣지에 대해서 가장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엣지는 윈도우 익스플로러가 아닙니다. 엣지는 엣지라는 새로운 브라우저예요. 내부 구성이 다 바뀌었습니다. 더 빨라졌습니다. 웹 표준을 지킵니다. HTML5 기능 중에 외부로 3D 표현하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360도 동영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해서는 안 되지만 지사의 서비스 중에 유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360도 동영상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HTML5를 제대로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엣지 그리고 지사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모든 브라우저는 거기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웹 표준 기술만으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어쨌든 엣지도 이제 그걸 다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액티브엑스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인터넷 뱅킹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정부 홈페이지는 액티브엑스를 통해서 특정 플러그인을 추가함으로써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엣지는 액티브엑스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이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액티브엑스는 웹의 비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아이콘이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다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윈도우 10 업그레이드인데 은행이 안 된다. 아니면은 관공서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윈도우 10에는 엣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즉 그 관공서나 은행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쓸 수 있는 웹브라우저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를 통해서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대표적인 거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넘버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는 아무런 이상이 없네요. 내 거에는 어떤 예. 그새 바꿨나봐요. 나온 사용자 이래서 좀 빠른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도 사용해요. 은행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 웹사이트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나타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엣지에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엣지는 물론 여기 들어가면 웹뱅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이 페이지를 열리고 그래서 인터넷 뱅킹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저도 언론인이지만 인터넷 뱅킹 어렵다 하는 거는 사실 약간 틀린 말이에요. 물론 또 웃긴 얘기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조차도 안 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은 분명 액티브엑스 설치가 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9버전, 10버전 이하, 9이나 8에서만 되는 은행 사이트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은 아직 최소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월이나 9월쯤 되면 그런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 떼고 말씀드릴게요. 뭔가 그냥 녹음 안 됐죠? 근데 그쪽도 이제 MSI 협의해가지고 이제 8월이나 9월부터 해결이 됩니다. 그 전까지 잠깐 좀 기다려 달라고 좀 하시는 분들고 MS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한국 MS에서 다 은행들과 만나가지고 일일이 업그레이드하고 건강하고 다 준비해뒀습니다. 좀만 내시거든요. 자, 또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이 알림 액션 센터는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세요. 어떤 게 나오시나요?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알림창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 액션 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림창이 윈도우에 들어온 거죠. 즉 각종 앱들을 예를 들어 라이브 메시지가 왔다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든가 아니면 네이트워크 메시지가 왔습니다. 옛날 윈도우에서는 이 하단에 작업 표시들에서만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깜빡깜빡거리면서 거기 왔다는 걸 보여주고 또 내용도 이걸 클릭해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스마트폰 중에 이제 이곳에서 여기서 이거 그 내용도 일부 확인하면서 통합해서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 메시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하면 그것도 나오고 윈도우즈 업데이트하면 그것도 나오고 즉 내 PC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이 설정들 또한 똑같죠.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설정들과 옛날 화면 밝기 조절, 와이파이 연결을 어떻게 할까든가 아니면은 비행기 모드를 설정한다든가 배터리 기능을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알림이 아예 안 오게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설정에 들어가는 이런 설정들을 모두 옆에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 액션 센터는 세 가지 방법을 불러낼 수 있어요. 빠르고 신속하게. 그 방법은 이 교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컨티넘은 지겨우니까 넘어갈게요. 안 되겠다.
다만 이제 컨티넘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까 영업 부장님이 쓰시던 게 태블릿 PC가 아니어가지고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원래 컨티넘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태블릿 PC를 꼽으시면은 이렇게 옆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태블릿 모드로 전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액션 센터를 강제로 불러내갖고 일일이 바꿨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자동이, 이거 컨트롤 핵심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얘를 누르는 순간 바로 바뀌고 다시 또 키보드를 연결하면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면서 얘를 누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전화하기 전에 항상 메시지 표시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밑에를 누르면 뭐가 나오냐? 물어보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게 선택하고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는 안 물어봅니다. 예를 들자면 서피스 프로3 같은 그 컨버터블 PC를 갖고 와서 노트북을 떼는 순간 바로 그냥 태블릿 아무것도 안 보고 바로 태블릿 바뀌었다가 다시 연결 바로 자동으로 됩니다. 핵심은 자동이에요.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여기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이제 윈도우에는 다이렉트X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와 그 다음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API라는 그 강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이렉트X라는 오픈GL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래픽 카드가 제 성능을 내 가지고 좀 더 같은 성능으로도 좀 더 오픈질의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최신 기술인 다이렉트X 12가 윈도우 10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 윈도우에서는 못 씁니다. 윈도우 10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 다이렉트X 12 뭐 기술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여기서 그래픽 카드 나는 PC에서 그래픽 카드 연결해서 쓰신다. 있으세요? 나는 그래픽 카드 연결 쓴다. 고사양 그래픽 카드 연결해서 PC 사용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실 내장 그래픽 카드를 쓰세요. 인텔이나 AMD에서 제공하는. 예. 인텔이나 AMD의 최신 프로세서는 그 프로세서 안에 그래픽 프로세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 않고 그냥 화면만 표시하는 수준에 그쳐요. 그런데 그런 걸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게이머들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연결해서 더 좋은 3D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깁니다. 그러면 내장 그래픽은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게 돼요. 그렇죠. 쓸모없게 됩니다. 그냥 먼지만 쌓이는 시세가 되는 거예요. 안에서 분명 내가 CPU 값 주고 산 거 중에는 내장 그래픽에 대한 값도 들어있는데 외장 그래픽이 샀기 때문에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돈 낭비예요. 그때 딱 나오는 건 결국 뭐냐? 나중에 그래픽카드 고장 났을 때나 가끔 그 보조하려고 냅두는 수준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안타까워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걸 곱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뭐냐? 그래픽카드와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합치는 겁니다. 즉, 그런 보통 이미 옛날부터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픽카드와 그래픽카드 성능 합치는 건. AMD 라데온 아니면 엔비디아 지포스 같은 그래픽 카드 사용하시다가 같은 종류의 카드를 두 개를 동시에 꽂으면은 그 성능이 2배는 안 돼요. 1 더하기 1이 2는 안 됩니다. 1 더하기 0.5에서 1.5쯤 됩니다. 3개 더하면 1.75쯤 되는 거예요. 분열이 연결돼.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같은 종류끼리만 연결하고 같은 하드웨어, 같은 제조사의 것만 해야 성능이 합쳐졌습니다. 다이렉트X 12는 다른 제조사를 연결해서 합쳐줍니다. AMD 라데온과 엔비디아 지포스를 연결해도 둘의 성능을 합쳐주고 인텔 내장 그래픽과 그리고 AMD 라데온 성능에도 둘 합쳐줍니다. 즉 이렇게 놀고 있던 내장 그래픽 카드의 성능도 끌어와서 그 외장 그래픽 카드의 성능도 합쳐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여기 제가 20이라고 써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도 안 돼요. 내장 그래픽 성능. 외장 그래픽 100이라 하면 한 110은 둘이 합쳐서 110밖에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놀고 있던 걸 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이제 3D 그래픽이라도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다는 거. 윈도우 10에 설치한 것만으로도 그래픽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또 이 기능을 쓰려면 게임이 다이렉트X 12를 지원해야 하고요. 다이렉트X 12를 지원하는 게임은 올해 연말 헤일로 5나 아니면 라이즈 오브 툼레이드라는 최신 게임에서부터 지원할 예정이니 이전 게임은 아직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 좀 쉬운 얘기 하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안이 중요하다. 보안이 중요하다. 바이러스를 막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맨날 나오는 게 뭐냐? 윈도우가 또 털렸어요. 또 털렸어. 제 먼틸만 있으면 방공호 PC가 다운됩니다. 회사 PC가 다운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돈이 PC가 다운된다. 우리 돈이 나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이제 보다 못해서 결국 MS가 무료 백신을 하나 내놨어요. 무슨 그 무료 백신의 이름이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이센셜이라는 그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윈도우 10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시큐리티 에센셜인가 뭐식인가는. 그래서 그냥 쉽게 바꿨어요. 윈도우를 막는다. 윈도우 디펜더로 바꾸고 그걸 윈도우 10에 기본 탑재했습니다. 즉 윈도우 10은 백신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걸 직접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지금까지 위험한 발언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뭐보다 좋다라고 말은 안 되겠지만 어지간한 사부역 백신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최상급 백신만은 못해도 제가 방금 오늘 나눠드린 이런 거만은 못해도 그래도 어지간한 그 무료 백신을 까지 않고 이것만 순수하게 써도 될 정도의 성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에 가셔서 정보의 신분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얘 어디 갔니? 아, 얘가 지금 담겨 있는 모양인데요. 일반적으로 윈도우 10 바로 까시면요, 여기에 설정으로 보내드릴게요. 윈도우 디펜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원래 이 밑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일반 백신의 인터페이스 똑같이 있는데 이게 노트북이 LG 거라서 LG 자체 백신이 깔려 있어가지고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 즉 윈도우 디펜더는 다른 백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원래 백신끼리는 서로 바이러스 인식해서 서로 공격을 해야 돼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윈도우 디펜더는 이제 자기보다 더 좋은 백신이 들어왔다 감자면 스스로 그냥 꺼져요. 알아서. 그리고 그 백신한테 그 자리를 넘겨줍니다. 하지만 모종의 일이 있어서 그 백신이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기능이 나보다 더 떠진다 싶으면 자동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백신을 잠궈놓고 자기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이 PC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물론 윈도우 디펜더보다는 사실 여기서 이런 말이 되는 여기 인텔 시큐리티의 메가피가 더 좋은 거고요. 한번 까서 써보세요. 윈도우 10에서 잘 깔립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자동으로 이 백신 프로그램이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윈도우 디펜더의 가장 특징이 뭐냐? 혹시 여기서 가짜 백신에 당해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네 PC가 너무 위험하다라고 위협을 주고서 그 결제를 유도하는 그 사이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그 이제 좀 어르신들이 좀 많이 강하세요. 그런 거에 위험해 보인다고 거짓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값스러운 쓰레기 파일 몇 개 보여주고서 그러고서는 지원하고 위험만 하는 거죠. 그런 그 사이비 백신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윈도우 디펜더는 그런 백신들을 감지해가지고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즉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웜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파일뿐만 아니라 가짜 백신도 그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윈도우 버전에 대한 얘기 잠깐만 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혹시 윈도우 홈, 프로,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차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예. 이게 알다시피 어떤 PC에는 홈 버전도 깔려있고 어떤 PC에는 프로 버전도 깔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깔려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은 윈도우 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윈도우 10입니다. 일반 사용자한테 필요한 기능, 윈도우의 가장 필수적인 기능, 그리고 고급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윈도우 10 프로는 이 일반 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윈도우 10입니다. 무엇이냐? 기업을 위한 보안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가상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원격 제어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 3개 중에 알아두신 분 있으면 그분은 프로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알아두지 못하신다면 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홈 버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는 대기업을 위한 윈도우 10입니다. 그 대기업에서 그 효율적으로 그 PC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통합 관리자가 그 PC에 접근해갖고 얘가 뭐 누출 못 시키게 아니면 뭐 필요 없는 걸 삭제시킬 수 있게 이렇게 통합 관리 기능까지 들어있는 거죠. 프로 버전에서. 때문에 사용자는 비싼 돈 들여서 프로나 엔터프라이즈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홈 버전을 구매하시면 돼요. 다만
그래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윈도우 10은 이제 홈 버전, 프로 버전에서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윈도우 디펜더가 생기고 보안 위협이 있고 세상이 어쨌든 이게 보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또 윈도우 얘기하면 언제나 보안이 약하다,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 듣죠. MS는 그걸 듣기 싫죠. 그러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를 하면은 버그가 사라지고 보안 위협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원래 다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윈도우 홈 버전 같은 경우 이제 언제나 그게 이제 최신 기능을 유지하게 그냥 설정을 해놨습니다. 즉 사용자가 PC 쓰지 않을 때 그 최신 업데이트 패치를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적용해서 다음에 켰을 때는 자동으로 최신 버전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언급해서 안 되는 지모사의 시모 브라우저 같은 경우처럼 그런 것처럼 최신 버전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아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만 그렇게 최신 버전 업데이트했다가 ERP라든가 아니면 이메일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윈도우 홈은 이제 업데이트를 이루지 못하고 먼저 최신으로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까지 등등아 수고 많으셨고 일단은 1교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이제 한 10분 쉬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윈도우 10 한다고 업데이트 아시는 분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요, 저 오른쪽 밖에 여기 PC 윈도우 10 PC를 진열해 놨거든요. 거기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수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은 10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화장실 가실 분들은 요 30 밖에 있거든요. 나가시면은 사실 문 열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부 직원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오고 가실 때 직원께 문 열어달라고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원 총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다가 그다음에 다 돌다에 넣어두고 이거를 뒤에 4번